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주주총회란 주주로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데요. 주주총회는 타 기관의 구성원을 선임, 해임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른 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의 권한을 보시겠는데요. 상법은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인데요. 갑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주 발행 및 사채 발행을 결의하려고 합니다. 갑 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갑 주식회사에는 이사가 1인밖에 없고 자본금이 5억 원인 소규모 회사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각국의 입법리에서 이사회의 권한 확대와 주주총회의 권한 축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정관 등을 통해서도 이사회 등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 감사의 선임, 재무제표의 승인과 같이 성질상 출자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사항, 이사의 보수 결정과 같이 이사의 자의를 막기 위한 감시적 기능에 관한 사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영업 양도, 정관 변경, 자본금 감소, 합병, 분할, 조직 변경, 회사의 해산과 같이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 조직의 기본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상 인정되는 권한이 있는데요. 청산 중인 회사나 파산 선고 후에 회사가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면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의해서 권한이 위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의 권한은 법률에 정한 사항 외에도 정관의 규정으로 추가될 수 있는데요. 상법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면서도 명문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위보할 수 있음을 정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16조 단서는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법 제361조의 해석상 이런 유보 조항이 없는 사항도 정관에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신주 발행과 같이 위임 가능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확장설입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어떠한 사항도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 또는 권한 배분의 자율성을 근거로 하며 다만 이사회가 갖는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만은 그 성질상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제한설은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법제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 중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유보 조항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으로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례에서 갑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과 사채 발행을 결의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신주 발행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갑 회사의 정관에 신주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상법은 신주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정관에 위보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액면 미달의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신주 발행과는 달리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만 되어 있고 정관에 유보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361조의 해석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확장설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도 사채 발행의 결의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제한설에 의하면 반대로 해석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1인 또는 2인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1인 혹은 2인이어서 부득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사회에서 하던 신주 발행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주식회사가 자본금이 5억 원인 소규모 회사라면 신주 발행과 사채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주의 회의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주주가 아닌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경영에 관한 주주의 관여를 통제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확보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을 정하며 소집 결정의 구체적인 집행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하게 됩니다. 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만 주이며 이 중 2만 5천 주가 무의결권 주식인데 병회사에 의결권 있는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D와 1,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E는 함께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D와 E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소수 주주가 소집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은 소수 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사회 전횡을 방지하고 지배 주주의 의사만을 반영할 가능성이 큰 주주총회에 대비해 군소 주주의 정당한 의사 형성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요건인데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장회사에서는 이 요건이 1000분의 15 이상으로 완화되며 대신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계산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와 100분의 3 속에 자기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를 소집할 실익이 없음을 근거로 하며 포함된다는 입장은 371조의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계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 규정이 당연히 소수주주권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절차인데요.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일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집을 청구한 주주의 지주 요건 등 소집 청구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소집 이유가 부당하거나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소집 청구인데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소수주주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을 게을리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67조 1항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법원의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이 검사인의 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만 주였는데 이 중 2만 5천 주가 무의결권 주식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 D와 E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각각 1,000주와 1,500주를 보유한 소수주주입니다. 만일 발행주식 총수와 100분의 3이라는 소수주주의 소집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사안에서 소수 주주 D와 E의 주식수를 합한 2,500주는 2.5%에 해당하여 소수 주주의 소집 요건에 미달됩니다. 반면 자기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면 사안에서 소수 주주 D와 E의 주식수를 합한 2,500주는 3%를 넘게 됩니다. 한편 사안에서 병회사가 상장회사였고 소수 주주 D와 E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경우라면 발행 주식 총수와 100분의 3 속에 자기 주식과 무의결권 주식을 포함할 것인지와 상관없이 D와 E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수 주주의 소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D와 E가 소수 주주의 소집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 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소집 요구가 부당하거나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을 불허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권한의 범위와 원칙적인 소급권자인 이사회 외에 소수주주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주주권의 내용 대부분은 주주의 경영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다수결의 원칙하에서 다수파 주주의 전횡을 막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히 적은 지분을 가진 단독 주주에 의한 주주권의 지나친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